자, 오늘은 원의 방정식 두 번째 단원, 원과 직선입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게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이건 뭘 기준으로 나눈 거냐면 원과 직선이 몇 개의 교점을 갖느냐, 요걸 가지고 나눠 놓은 거죠. 이건 이제 두 개의 교점을 갖는 경우, 한 개의 교점을 갖는 경우, 교점이 없는 경우, 한 개의 교점을 갖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접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원 위에 한 점에서는 접선을 딱 한 종류밖에 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중1 때 배웠던 내용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그냥 도형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걸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1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얘는 뭐 2차식인데 가장 뭐 단순한 방정식으로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그런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연립해서 푼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의 또 제곱 이퀄 r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r제곱은 0이다. 이런 방정식이 될 테죠. 그럼 이걸 전개를 하면 어떤 방정식이 되냐면, 여기 이제 제곱을 해서 나오게 되면 1 플러스 m제곱에 x제곱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2mnx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퀄 0. 이런 방정식이 됩니다. 사실 뭐 이 원이 좀 다른 중심을 갖는다고 해도 이런 형태로 되는 거는 큰 변함은 없겠죠. 숫자는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와요.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이 바로 교점의 x좌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판별식을 가지고 근의 개수를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 갖는 경우는 양수고, 하나인 경우는, 접하는 경우는 0이고,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는 판별식이 음수겠죠. 자, 그것을 설명한 그림이 뭐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알파니 베타니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실근이 두 개, 요거는 중근, 이게 이제 허근만 두 개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어떻게? 판별식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판별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정리된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림 하나로 정리를 했습니다. 판별식으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되시죠? 자, 두 번째로 갑시다. 자, 두 번째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1번에서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원과 직선 간의 위치 관계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원의 중심에서 그 직선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 거리가 반지름과 비교해서, 원의 반지름과 비교해서 같으면 접하는 거고, 거리가 더 멀면 안 만나는 거고, 반지름보다 거리가 짧으면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그래서 특히 접하는 경우에는 이 점에서, 그 중심점에서, 원의 중심에서 이 접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진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원의 성질에서 이 접선이 갖게 되는 접점 있죠? 접점과 중심을 이으면 그 반지름은 접선과 수직이다라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한 거죠. 자, 그걸 생각하면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모든 거를 다 나타내주고 있죠. 되시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할 때는 판별식보다 오히려 이 두 번째 원의 중심과 직선과의 거리 관계, 그것이 반지름과 비교해서 크냐 작으냐, 이걸 가지고 위치 관계를 설명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요 다음에 이어지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우리가 특히 요거를 많이 쓰게 돼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정리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중심에서 한 직선까지 거리를 d라 하면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할 때는 이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 거리가 더 짧으면
가까이 있는 거니까 원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거리가 반지름보다 길면 만나지 않는다. 자, 뭐 그림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개념 확인 코너 문제 해보시고 나서 필수 예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7번이요. 원 이것과 직선 얘가 다음과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상수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해라.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리고 접하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판별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심과 직선과의 거리를 반지름과 비교해서 해석할 수도 있죠. 판별식보다는 두 번째 방법을 더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점과 직선 간의 거리 공식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의 중심점은 0,0이죠. 이 원의 중심. 그리고 직선 얘는 지금 방정식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예, 접하는 경우 기준으로 할 때 얘네들이 그 반지름하고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할 때는 반지름보다 더 작죠. 만나지 않는 경우는 반지름보다 이게 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한번 우리가 D라고 해가지고 D를 한번 구해보자고. 어떻게 됩니까?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고 00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K의 절대값. 그럼 뭐 그런 거는 그냥 마이너스 있으나 없으나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거리인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은 거죠. 반지름이 얼마라고? 반지름이 루트 2야. 그죠? 2가 아니라 루트입니다. 자, 그럼 이건 뭐가 됩니까? 절대값 K가 이게 루트 2죠? 곱하면 2보다 작다. 그럼 K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가 되는 거죠. 요것이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2번 접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는가? 요 위에 식에서 이게 등호로 바뀌면 되잖아요. 그럼 얘도 등호로 바뀌고 따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만나지 않는다? 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절대값 K가 2보다 큰 거니까 이때는 K는 2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수직선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건 값으로 나왔고 1번, 3번은 범위로 나왔죠. 지금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이기 때문에 k라고 하는 건 어때요? y절편이죠. 즉 기울기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고 y절편에 따라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직선인데 어떤 원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을 때 접하는 경우는 이렇게 접하는 경우와 이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이 두 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 만나는 경우도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리거나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안 만나겠죠. 그 사이에서는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림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밑에 유제 해보시고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 원 이것과 직선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걸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원의 방정식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한 문자짜리 2차식을 만든 다음에 그 2차식이 말하자면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판별식이 양수 이걸 이용해도 되고요. 그러나 이제 원에선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뭡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으면 접하는 거고 반지름보다도 길면은 거리가 안 만나는 거고 이 반지름보다 이 거리가 짧으면 말이죠.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 사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원에 일단 중심의 좌표를 찾아야 되고 또 반지름을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는 게 필요한 거죠. 판별식 쓰는 것보다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하는 것이 더 편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대로 썼네.
일단 그대로 씁시다. 자, 뒤에 플러스 8이 있는데 요거는 말이죠. 얘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9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해주고 빼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4 해주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죠. 표준형. 그러면 x는 어떻게 되냐?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돼요. 요 세 개를 지금 한 거죠. 그다음에 y는 y 마이너스 2의 제곱 되죠. 요 세 개 한 겁니다. 초록색. 자, 이게 지금 이퀄 0 빠졌네. 요거 다 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3에서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5고 넘어가면 플러스 5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건 중심의 좌표가 3,2고 반지름이 말하자면 뭐야? 반지름이 뭐 여기다 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되고 반지름이 루트 5라는 얘기죠. 루트 5. 그러니까 D가 즉 요 점에서 중심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보다 작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야 됐지. 자, 2x 빼기 y 플러스 k는 0이다. 이게 이 직선의 식이잖아요. 이거하고 원의 중심 3,2하고의 거리, 요 거리를 구합니다. 요 거리를 구하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루트 한 다음에 요게 집어넣으면 되죠. 2 곱하기 3 빼기 y 대신 2 들어가고 플러스 k의 절대값이 됩니다. 요것이 뭐냐? 요것이 루트 5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양수기 때문에 루트 5보다 작다고 해서 뭐 음수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여기 이제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등호 들어가도 돼요. 딱 이 중심을 지나게 되는 케이스죠. 이 경우엔. 근데 여기선 등호를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서로 다른 두 점이 아니라 그냥 접하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등호 넣으면 안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은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일단 이쪽을 풀어본다 그러면은 이건 이렇게 돼요. 여기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를 먼저 풀어보면 6 빼기 2니까 뭐 그냥 계산을 합시다. 6 빼기 2니까 4죠. 4 플러스 k의 절대값 뼈 빼지 마시고 얘가 루트 5니까 넘어가면 이게 5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사실 붙여줘야 된다 그랬어요. 요건 사실 뭐 이렇게 따로 풀어야 됩니다. 원래는. 그죠? 근데 이제 루트 5를 양변에 곱하면 어차피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지금 썼어요. 그러면 4 플러스 k의 절대값이 0과 5 사이에 들어간다는 말은 4 플러스 k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다. 그런 말이죠. 이게 됩니까? 여기서 이로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 등호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그죠? 이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만약에 여기 등호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0을 빼야 됩니다. 그죠? 얘가 0 되는 걸 빼야 되는데 여기서 뭐 0, 이거 등호까지 포함하니까 그냥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k는 뭐야? 4를 다 빼는 거죠. 4를 다 빼면 이렇게 돼요. 요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k의 범위. 두 점에서 얘가 만나는 경우에 k의 범위가 된다. 자, 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책에도 중요 표시가 있는데 요거는 이 단원에서 모르면 절대 안 되는 예제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판별식으로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우리는 주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게 된다 하는 거죠. 되시죠? 자, 밑에 유지해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3번. 중심의 좌표가 1,4이고 x축에 접하는 원이 직선 이거에도 접한다. 자, 모든 상수 k 값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요. 요거 한번 그림으로 그려서 상황 파악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책에는 그림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뭔 상황이냐면 좌표축 일단 그려놓고 얘는 말이죠. y만 넘어가면 3x 플러스 k입니다. 따라서 기울기가 3이에요. 그리고 이제 y절편이 뭔지 모르죠. 자, 근데 중심의 좌표가 1,4라 그랬어. 1,4면 뭐 한 요 정도를 일단 그려볼게요. 1,4 여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x축에 접한다 그랬거든. 이를 중심으로 하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이다. 근데 얘를 중심으로 하고
x축에 접하는 원은 지금 보면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x축에 접하는 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지름이 4여야 되는 거죠. 이제 x축에 접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지름 r이 4다. 그럼 이 그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있네 그래요. 어떻게? x-1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이다.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뭐야? 16이다.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자, x축에 접하는데 얘가 기울기가 3인 어떤 직선하고도 또 접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뭡니까? 기울기가 3인 어떤 직선? 기울기가 3이면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접한다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위에서 한번 이렇게 접하는 거하고 이걸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밑에서도 이렇게 또 한번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얘하고 얘는 지금 평행합니다. 그림이 좀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래서 k 값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하나의 k 값이 될 수 있고 요게 또 하나의 k 값이 될 수 있습니다. k1, 뭐 k2라고 이제 이름을 따로 붙여도 되고 그것들 두 개 합은 얼마냐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지금 접하기 때문에 뭐냐?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접선까지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수선을 내리면 그 점이 바로 이 접점이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접점하고 중심을 이으면 바로 수선이 된다. 이건 원의 성질이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다 4가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요 직선 있죠. 요 직선이 이것을 나타내든 이것을 나타내든 간에 어쨌든 원의 중심 1,4에서 그 직선까지의 거리가 4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면 다시 돌려보세요. 자, 얘하고의 거리가 4가 돼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접하게 된다. 그런 말인 거죠. 그럼 이제 봅시다. 요건 이제 반드시 방정식형으로 우리가 만든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겠죠. 1, 4 들어갑니다. 그러면 3 빼기 4 플러스 k 절대값 요것이 4가 된다. 되세요? 3, 3, 9, 1이니까 이게 10, 루트 10이죠. 루트 10 넘어가면은 자, 요거는 k-1의 절대값이고 이쪽은 4 루트 10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k-1이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10이니까 k는 뭐예요? 1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10이다. 그죠? 자, 그래서 1 플러스 4 루트 10과 1 마이너스 4 루트 10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두 k 값이 됩니다. k1, k2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두 개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네 둘 더하면 어떻게 돼요? 뒷부분 여기 지워지겠죠? 1 플러스 4 루트 10에다가 1 마이너스 4 루트 10 더하면 뒤에 지워지고 1, 1 두 번만 더해지니까 답은 2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요 문제는 사실은 조금 이 다른 풀이도 하나 가능한데 뭐냐면 요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이 직선들과 평행한 즉 기울기가 3인 직선을 하나 더 그려보면 걔는 말이죠. 요게 지금 1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기울기가 얘랑 똑같이 3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게 3입니다. 그럼 4에서 3만큼 내려면 요거 1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세요. 여기서 이 직선까지 거리, 이 직선까지 거리 같아. 이 간격이 똑같다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y축으로 한 요거 있잖아요. 요거 뭐냐? 요 길이하고 그죠? 1까지 요 길이하고 둘이 또 같을 겁니다. 그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을 거야. 그러면 k1이라는 거는 요 길이를 우리가 이제 알파라고 하면은 얘도 알파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k1은 1 플러스 알파, k2는 1 마이너스 알파겠죠. 그럼 k1, k2 두 개 더하면 이건 뭐든지 간에 요거 중간에 있는 값 1의 2배가 될 것이다. 얘랑 얘랑 더하면. 요걸 생각한다면 굳이 이걸로 구하지 않고도 요 점만 구해서 요 점의 2배가 답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좀 직관이 뛰어난 학생들은 이렇게도 그림에서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뭐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만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언급을 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이제 요 방법이에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는 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림으로도 사실은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유제 풀어보시고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8번입니다. 원 이거 위의 점과 직선 이거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각각 라지 m, 스몰 m이라 할 때
라지 m과 스몰 m의 곱은 얼마냐 그랬죠. 자, 이 원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입니다. 요 직선은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4분의 3이 기울기고, 그죠? 기울기가 양수고, 그 다음에 y절편은 넘겨서 5가 되네요. 그죠? 자, 그럼 둘 다 그릴 수 있잖아요. 이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 직선은 우리가 4y를 절로 넘겨서 정리를 좀 해보는 게 좋겠죠? 이렇게 되고요. 기울기가 4분의 3. 그리고 y절편이 5다. 따라서 여기가 5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됩니까? 굳이 구하자면, y가 0이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3분의 20이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6보다도 조금 더 왼쪽에 있는 수입니다. 그죠? 꽤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원주상에 있는 점, 이 원주상에 있는 점 중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얘기한다 그럽시다. 그럼 이 점에서 여기다 수선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선을 딱 내려서 요 길이를 얘기합니다. 이 원주상의 어떤 점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이게 제일 짧아지고 제일 길어질까요? 그것은 중심에서 여기다 수선을 내린 거,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중심에서 수선을 딱 내립니다. 그러면 요 점이 바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은 이 원주상의 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옆으로 가보세요. 더 길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거리가 긴 점은 쭉 반대편으로 돌아서 여기에 있겠죠. 여기에 있는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제일 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만 옆으로 가보면 짧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하면 쉽겠습니까?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얘를 구합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D라고 합시다. D를 구해서 반지름, 요거 이제 여기서는 뭐 2지만 우리가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최소값 M은 무조건 D에서 R을 뺀 게 되고, 최대값 M은 D에다가 R을 더한 게 됩니다. 그러겠죠? 이건 이제 뭐 당연히 이 직선이 원과 만나지 않을 상황이죠. 그래야 뭐 이 문제가 의미가 있으니까 그려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해보면 D제곱 마이너스 R제곱을 구하라, 이 얘기가 돼요. 그죠? 뭐 굳이 다 구해봐도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D를 구해보겠습니다. D를 구해보시면요, 자, 얘는 원점에서 이 직선, 요 방정식형으로 쓴 직선으로 구해야 되겠죠?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의 합 루트,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 00 들어가면 얘는 20, 요거는 5잖아요. 그래서 5분의 20 되니까 얘는 4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4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4라는 겁니다. 근데 반지름이 지금 2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 길이도 2인 거죠. 그래서 최소값이 2다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값은 얼마예요? 이게 4인데 2 더하니까 이건 6이죠. 그래서 굳이 뭐 이 D가 지금 4고 R이 2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구해도 되지만, 뭐 2하고 6을 금방 구했으니까 2 곱하기 6이다 해가지고 12다. 스몰 m, 이거 라지 m,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뭐 여기다 집어넣어서 구해도 이게 10이 나올 거고요. 직접 라지 m과 스몰 m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해서 해도 되고요. 되겠습니까? 자, 요 문제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빠뜨리지 말고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림 그려가면서 꼭 풀어보세요. 자, 밑에 그 유제 해보시고 다음 단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5번 보겠어요. 이번엔 좀 그 토픽이 좀 긴데, 원의 현의 길이,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무슨 말입니까? 원이 있고요. 되게 못 그렸네. 그 다음에 현이 이렇게 있으면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날 때 요 현의 길이, 요 길이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건데, 지금 y는 x 플러스 k, 이거라고 합시다. y는 x 플러스 k, 기울기가 조금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원 이거,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5인 거죠. 근데 이거 반지름을 뭐 이런 데다가 뜬금없이 표시할 게 아니라
요 점하고 연결을 해서 표시하는 게 좋겠어요. 이게 5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이를 갖다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중심에서 여기다가 수선을 내려. 수선을 내리면 요게 현이 2등분 되잖아요. 그래서 요 길이가 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부터 만약에 얘를 안다 그러면 얘를 알게 되는 거고, 문제에서 얘를 가르쳐줬다면 우리는 요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뭐예요? 현의 길이가 8이다 그랬는데 현의 길이를 먼저 알게 줬네. 그러면 요 길이는 4일 거 아니야. 그죠? 요 길이 4. 2등분이니까. 그럼 얘는 3이네. 그럼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3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심이라는 게 지금 0,0이고 직선이 이게 방정식형으로 쓰면 x-y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라고? 3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되겠습니까? 현의 길이가 8이 되는 상황에서는 얘는 3이다.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부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0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죠. 얘가 얼마라고? 3이 된다. 그러면 절대값 k가 얼마 돼? 3 루트 2가 되는 거죠. k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2. 두 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둘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안 될 이유가 없죠. 그죠? 자, 이 문제도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문제로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밑에 유제 가지고 연습해 보시고 다음 단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